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즐겁지 않으세요? 네. 즐거운 하루 그렇습니다. 즐거운 하루. 다들 즐거우시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다 즐거우시죠? 네. 무표정이지만 속으로는 즐거우실 네, 거예요. 우리 버스 기사님도 즐거우실 거예요. 아침부터 얼마나 즐겁게 운전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웃음꽃이 나네요. 그런데요. 국민은 모르는 자기들만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광복절, 반쪽 광복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8.15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김형석 신임 독립관장의 임명을 두고 네. 정치권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복절이 반쪽으로 네. 갈라지게 생겼다 이런 논란인데요. 네. 지금 김형석 신임 독립관장이 뉴라이트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형석 관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마녀 사냥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예. 자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며 광복회가 전혀 사실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자신이 이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했던 적이 없고 만일 이를 주장하면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광복회가 자신을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 부당하게 비방하는 건 엄중한 법적 대응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퇴하라라는 여론이 거센데 사퇴 의사는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그리고 건국절 제정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도 취소됐다면서요. 네, 지금 광복회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광복회의 이 정부 경축식 불참이 1965년에 창립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독립기념관에서도 15일에 열기로 했던 자체 광복절 기념식 취소하고 네. 문화행사만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 열지 않는 것도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건국절 재정 추진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해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석 관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건국절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뜬금없이 광복절, 건국절이냐 하실 텐데 이게 또 임시정부랑 관련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좀 이념적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이 이게 뭐 친일 논란까지 얹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더 사실관계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핵심 외교 안보 라인이 전격 재배치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외교 안보 라인 전격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군 장성 출신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네.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장호진 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기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난해 12월에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을 했었고 네. 여기에 이제 장호진 실장이 임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8개월여 만에 다시 인사가 단행된 겁니다.
그래요.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까지 모두 군 출신인 점 이게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까지도 기존에는 외교관 출신이었는데 이번에는 군 출신 인사로 교체한 게 눈길을 끕니다. 네. 이렇게 안보실장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게 10년여 만인데요. 지난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실장이 임명된 네. 바 있죠.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북러가 밀착을 강화하면서 안보 정세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동맹 외교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안보 정세가 엄중했기 때문에 무게추를 외교에서 안보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 역시 군 출신인데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 2년 넘게 지내면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네. 또 대통령의 철학과 기조까지도 잘 이해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도 보내고 최근에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난리도 아닌데 이 안보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다라고 강도 높게 야권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금 김 후보자가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민주당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이 김 처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이 됐고 수사 자료 회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종섭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 전화번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02800-7070 이게 네. 또 내선 번호다, VIP 경로설의 중심에 있는 번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김 처장이 앉아야 할 자리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 조사실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이제 이 번호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네. 그렇지 저도 안 않겠습니까? 해봤는데. 네. 예, 해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해보지 않을까. 네. 02800-7070. 도대체 뭘까 궁금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사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2요구권을 어제 행사했는데요. 네.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입니다. 방송법 관련한 이 제2요구권 행사는 두 번째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해서 불가피하게 행사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네. 재표결 언제쯤 이뤄질까요? 지금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또 여야는 표단속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다 찬성을 해도 국민의힘이 108석 있기 때문에 부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탈표 단속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 나오면 이 제2요구권 무력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단일 대우로 뭉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최대한 이탈표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행사할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더해서 노란봉투법까지도 네. 제2요구권을 의결할지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또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는 20일까지 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지금 방송사법 제2요구랑 함께하지 않았던 게 이 법안의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네. 다시 이들 두 개 법안도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되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21건이 됩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라고 또 반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네.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명파리라는 게 네. 이재명 파리를 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 명파리를 당 내부 암덩어리라고까지도 비난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라고 정봉주 후보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휘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명파리가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다. 전 당원대회가 끝나면 네. 본격적으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네요. 역시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할 때 딱 그 듣게끔 하네요. 명파리. 뭔가 좀 이 친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 반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봉주 후보는 과대망상이고 확증 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전당대회 당원들 간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동지들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장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친명파리로 악마화해서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부터 밟고 가셔야 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정 후보의 회견이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프레임 전환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최고위원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최고위원이 1인 2표기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대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것 같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정말 최고였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